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10차시 순서 없이 나열된 자료를 크기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저번 차시에서 배열 두 개를 하나의 배열로 합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번 차시에선 하나의 배열 안에서 정렬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정렬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 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지금은 동작 원리를 알고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목표이니까 정렬 방법의 이름은 다 안 외워도 돼요.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정렬 방법 중 하나만 익혀둔다면 나머지 정렬 방법은 잘 생각해낼 수 있으니까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수업 내용 설명할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10차시 수업 내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거품 정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거품 정렬의 정의, 동작 원리, 구체화, 구체화 시 문제점들을 한번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 교환 정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교환 정렬 역시 정의, 동작 원리, 구체화, 구체화 시 문제점을 배워볼 겁니다. 다 들으셨다면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세 번째로 삽입 정렬을 배워보겠습니다. 삽입 정렬 또한 마찬가지로 정의, 동작 원리, 구체화, 구체화 문제점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순차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순차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품 정렬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다음 교환 정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삽입 정렬에 대해서 배워보고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퀴즈를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우리 수업은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거품 정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거품 정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정렬은 정렬하는 양상이 거품이 올라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거품 정렬이라고 합니다. 동작 원리는 인접한 두 자료를 비교하여 정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4개의 자료가 있는 배열이 있고 작은 순서대로 자료를 나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인접한 두 자료를 비교하여 정렬하는 방법이란 1과 2가 인접하고 크기를 비교한 다음 서로의 자리를 바꿔주면서 정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다음 장에서는 자료가 움직이는 양상을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거품 정렬 동작 원리를 예시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순서대로 정렬할 때 첫 번째로 칸부터 정렬하겠습니다. 처음에 2와 4를 비교합니다. 2가 4보다 작으니까 자리를 바꿀 필요는 없겠네요. 그 다음 4와 3을 비교합니다. 작은 순서대로 있지 않네요. 그럼 둘의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 다음 4와 2를 비교합니다. 이번에도 작은 순서가 아니니까 둘의 자리를 바꿔줍니다. 이게 첫 번째 반복이에요.
두 번째 반복입니다. 맨 마지막 칸은 더 이상 정리를 주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제자리로 돌아갔으니까요. 그럼 맨 마지막 칸을 뺀 나머지 세 칸을 정렬하도록 합시다. 2와 3을 비교합니다. 순서대로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 3과 1을 비교합니다. 순서대로 있지 않네요? 그럼 둘의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럼 세 번째 반복입니다. 세 번째 칸을 제외한 나머지 두 칸을 정렬합시다. 2와 1을 비교합니다. 순서대로 있지 않네요? 그럼 둘의 자리를 바꿔줍니다. 이제 배열의 자료들이 순서대로 나와야 됐죠? 이게 거품 정렬이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이 과정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거품 정렬 구체화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작은 순서대로 정렬한다고 가정합시다. 1번. 배열을 훑고 정렬하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2번. 정렬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자료와 비교합니다. 3번. 옆에 있는 자료가 작다면 자리를 바꾸고 아니라면 다음 자료로 넘어갑니다. 4번. 1에서 3번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화 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거품 정렬 구체화할 때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거품 정렬은 반복문을 써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반복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아까 반복을 할 때마다 범위가 점차 줄어들었고 그 범위 안에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면 이중 반복문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네요. 바깥쪽 포문은 배열의 범위와 관련되도록 사용하고 안쪽 포문은 그 범위 안에서 훑고 정렬하도록 하면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교환 정렬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교환 정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정렬은 작은 순서로 정렬할 때 선택한 인덱스의 자료를 나머지 자료들과 비교하고 가장 작은 값과 위치를 바꿔서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4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료를 골라 나머지 자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료를 골라 비교한 후 작다면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음 장에서는 동작 원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교환 정렬 동작 원리를 예시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순서대로 정렬할 때 첫 번째 반복에서 맨 처음에 있는 자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에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합니다. 이제부터 이 값을 스몰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선택한 값과 스몰리스트를 비교했을 때 스몰리스트가 더 작으니까 위치를 바꿔줍니다. 두 번째 반복입니다. 이 배열에서 가장 작은 값이 첫 번째에 놓였으니까 나머지 세 칸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칸을 선택하고 나머지 자료들 중에서 스몰리스트를 찾습니다. 찾았다면 두 번째 칸과 비교하고 작다면 자리를 바꿔줍니다.
세 번째 반복입니다. 두 번째 칸에 두 번째로 작은 값이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두 칸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이제 이 배열들이 순서대로 나열됐죠. 세 번째 칸에 있는 3을 선택하고 나머지 자료에서 가장 작은 4를 스몰리스트로 지정합니다. 비교하니까 스몰리스트가 더 크네요. 그럼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이게 교환 정렬이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다음 장에서 이 과정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거품 정렬 구체화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작은 순서대로 정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번. 교환할 자료의 인덱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2번. 교환할 자료를 뺀 나머지 자료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스몰리스트를 구합니다. 3번. 교환할 값과 스몰리스트의 크기를 비교하고 작다면 위치를 바꿉니다. 4번. 1에서 3번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화 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교환 정렬 구체화할 때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교환 정렬도 거품 정렬처럼 반복문을 써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반복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교환할 값의 인덱스를 i라고 할게요. 반복을 할 때마다 교환할 값의 인덱스는 1씩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덱스보다 큰 곳에서 스몰 리스트를 찾고 위치를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중 포문을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바깥쪽 포문은 선택할 자료의 인덱스와 관련 있도록 만들고 안쪽 포문은 남은 자료들 범위에서 스몰 리스트를 찾고 정렬하도록 만들면 좋겠네요. 그렇죠? 다음 장에서는 삽입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삽입 정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삽입 정렬은 자료의 배열의 모든 요소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미 정렬된 배열 부분과 비교하고 삽입하면서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죠? 중간에 그림 보면서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세 번째 칸은 작은 순서대로 나열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칸이 순서대로 놓여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정렬된 자료들과 비교를 합니다. 올바른 자리를 찾았다면 배열들을 한 칸씩 밀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다음 장에서는 동작 원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삽입정렬 동작 원리를 예시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순서대로 정렬할 때 첫 번째 반복입니다. 정렬되어 있는 2와 옮기고자 하는 숫자 4를 비교합니다. 4가 크니까 옮길 필요가 없죠? 그럼 그냥 놔둡니다. 두 번째 반복입니다. 정렬되어 있는 2, 4와 옮기고자 하는 숫자 3을 비교합니다. 2보단 크고 4보단 작네요. 그러면 4를 뒤로 밀고 그 자리에 3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 반복입니다. 정렬되어 있는 2, 3, 4와
옮기고자 하는 1을 비교합니다. 1이 제일 작네요. 그러면 2, 3, 4를 뒤로 밀고 맨 앞에 1이 삽입되면 되죠. 교환 정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겠나요? 그럼 다음 장에서 이 과정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거품 정렬 구체화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작은 순서대로 정렬한다고 가정합시다. 1번. 삽입할 자료의 인덱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2번. 정렬된 자료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3번. 정렬된 자료들과 삽입할 자료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4번. 어떤 값보다 작다면 자료들을 뒤로 밀고 그 자리에 삽입할 자료를 넣습니다. 5번. 1에서 4번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화 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삽입 정렬을 구체화해야 할 때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번에도 반복문을 써야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중 반복문이 아니에요. 어떤 반복문인지는 제 설명을 통해서 직접 알아보세요. 일단 각 기호들의 의미를 알아볼게요. I는 정렬된 자료들 중 비교하는 자료의 인덱스, J는 삽입할 자료의 인덱스라고 해줄게요. 오른쪽 배열에서 2, 3, 4는 정렬된 자료들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먼저 삽입할 자료의 인덱스를 하나 고릅니다. 그리고 정렬된 자료들과 비교를 합니다. 1이 들어갈 자리를 찾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1을 빼내고 3과 4를 뒤로 미룹니다. 어떻게 미루냐면 4는 J-1에서 J로, 3은 J-2에서 J-1로, 2는 J-3에서 J-2로 미뤄져요. 그리고 1은 I 인덱스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문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첫 번째, 삽입할 자료의 인덱스가 1씩 늘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정렬된 자료에서 비교하는 인덱스의 범위를 정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자료들을 뒤로 미룰 때 인덱스를 1씩 감소하면서 밀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이용하신다면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퀴즈를 풀어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무작위로 나열된 배열을 하나 만들고 거품 정렬, 교환 정렬, 삽입 정렬을 이용해서 자료를 정렬한 값을 출력하세요. 그리고 반복을 1회 실행할 때마다 어떻게 변하는지도 출력하세요. 각 정렬은 이제 정렬을 할 때마다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이 변화를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각각의 정렬 방법이 반복할 때 걸린 횟수를 비교하고 어떤 정렬이 빨리 정렬하는지 알아보세요. 이거는 이제 각각 정렬 방법의 속도를 비교하는 거네요.
일단은 속도를 알면 알수록 조금 효율적으로 코드를 짤 수 있으니까 속도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문제 설명해 드릴게요. 아래의 그림처럼 자료들이 무작위로 나열된 배열이 있습니다. 이 배열을 거품 정렬, 삽입 정렬, 교환 정렬, 각각의 정렬 방법을 사용해서 정렬하고 결과를 출력하세요. 각각의 정렬들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고 계신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렬 방법이 제일 어려웠나요? 저는 삽입 정렬이 좀 어렵더라고요. 특히 자료들을 뒤로 미는 것을 만드는 게 좀 어려웠는데 손으로 끄적끄적 적으면서 겨우겨우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나저나 여러분, 벌써 10강까지 왔네요. 이제 앞으로 3개의 수업이 남았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스스로 칭찬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를 먹는다던가 동영상 강의 듣는 게 어디 쉽나요? 그럼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하셨어요.